이거는 밴딧 프로블럼, 그리고 베이지안 확률의 응용인 톰슨 샘플링,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최근에 온라인 레커멘데이션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문어가 팔이 여러 개인데 멀티-아임드 밴딧, 밴딧이라고 하는 것은 슬롯머신의 속어입니다. 슬롯머신에 잡아당기는 고리, 이것을 암이라고 하는데, 암이 여러 개 달린 슬롯머신은 없죠. 슬롯머신마다 암은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아임드 밴딧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one-armed bandit이 여러 개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게 정확한 영어인데 단순화해서 그냥 멀티-아임드 밴딧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가셨으면 밴딧 머신이 두 개가 있을 때 왼쪽 걸 땡겨 오른쪽 걸 땡겨 고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최적의 그 밴딧 머신을 찾아가느냐, 여기에 베이지안 접근을 하는 것이 멀티-아임드 밴딧 프로블럼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exploitation vs exploration. 둘 다 E로 시작하죠. 둘 다 EX로 시작합니다. exploitation, 지금까지의 지식을 활용하자, 이런 활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exploration,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ploitation과 exploration의 나름대로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메커니즘, 이것이 톰슨 샘플링 아이디어의 본질입니다. 왜 톰슨이냐?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내신 분이 톰슨이라는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90년 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최근에 부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exploitation. 즉, exploitation은 지금까지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개의 밴딧 머신이 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밴딧 머신이 성공률이 높았다. 그럼 첫 번째 밴딧 머신을 땡기자. 조금이라도 유리한 걸 땡기자. 이것이 exploitation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하다 보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밴딧 머신이 성공률이 훨씬 높은데 공교롭게 지금까지는 첫 번째가 성공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가상적인 상황에서는 두 번째가 좋다라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덜 땡겨진 밴딧 머신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익스플로레이션만 하다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를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멀티-아임드 밴딧 프로블럼. 여기서는 항상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멀티,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밴딧 머신이 두 개밖에 없다. 둘 중에 어느 걸 땡길 것이냐? 그래서 이때 액션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둘만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R 슈퍼스크립트 A, R, 스몰 r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밴딧 머신을 선택했을 때 보상을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스텝 T마다 어떤 밴딧 머신을 땡길지 액션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액션에 따라서 보상이 얻어지고 여러분들은 누적 보상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엡실런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엡실런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엡실런의 확률로 실험을 합니다. 실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실험하는 거니까
밴딩 머신이 두 개면 그냥 반반 기회를 주는 거죠. 엡실론의 확률로 반반 기회를 주고, exploration, 나머지 1-엡실론의 확률은 exploitation입니다. 지금까지 유리한 걸로 드러난 것을 무조건 땡기는 게 exploitation. 그러니까 엡실론이 예컨대 10%다 그러면 90%의 확률로는 지금까지 성공을 많이 준 밴딩 머신을 땡기고, 나머지 10%를 5% 쪼개서 툴을 시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에서는 첫 번째 밴딩 머신은 95%의 확률로 땡기고, 두 번째 밴딩 머신은 5%의 확률로 땡기는 게 되겠죠. 이게 엡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은 적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엡실론만큼은 지금이나 나중에는 엡실론이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Upper Confidence Bound 알고리즘입니다. Upper Confidence Bound, 신뢰 구간의 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계학 배울 때 뭐 평균에 대해서 추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본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구간이면 2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는 거고,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류근관 통계학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관측치 하나의 오차인 표준 편차 나누기 지금까지의 시행 횟수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모평균에 대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되고, 여기서 보다시피 어퍼 바운드라는 것은 그 식내에 루트 n이 분모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을 많이 했으면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가 줄어들어서 컨피던스 인터벌이 줄어드는 거죠. 루트 n의 레이트로, 제곱근 법칙.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수 세타에 대한 어퍼 컨피던스 인터벌은 표본 평균 더하기 일종의 에러 마진입니다. 그리고 이 에러 마진에는 분모에 지금까지 시행 횟수 NIT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NI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 T까지 i번째 밴딩 머신을 몇 번 시도했느냐 이런 거죠. 그 시도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컨피던트해지기 때문에 컨피던스 바운드 더해지는 항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 함수 형태는 일련의 계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됐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상적인 텍스트북에서 모평균에 대해서 추론할 때처럼 표본 평균 플러스 스탠다드 에러의 특정한 배수, 여기서는 그리고 그 스탠다드 에러는 지금까지 시행 횟수의 제곱근이 분모에 등장한다. 그런 형태가 여기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밴딩 머신을 선택하실 때 이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즉 표본 평균이 높을수록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가 높을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로는 시행이 덜 됐을수록 더해지는 에러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이 공식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뭐냐? 표본 평균이 높은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동일한 조건이면. 익스플로레이션은 뭐냐? 지금까지 시도가 덜 된 밴딩 머신 I는 NIT가 적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루트 NIT가 분모에 등장하기 때문에 두 번째 텀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텀이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나타내고 두 번째 텀이 익스플로레이션을 나타내는 거죠. 극단적으로
모든 머신들을 충분히 많이 시행해서 두 번째 텀 크기가 굉장히 작으면 그때는 익스플로이테이션만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성적이 좋았던 밴딩 머신을 계속해서 당기는 거죠. 여기서 argmax라는 것은 그 두 번째 그 항해 값들을 맥시마이즈하는 그 밴딩 머신 i를 선택한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자, 톰슨 샘플링 1933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가요? 89년 전이죠. 예, 89년 전에 나온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어주게 했습니다. probability matching 아이디어입니다. 지금까지 exploration, exploitation, 트레이드오프를 보기 위해서 엡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을 받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죠. 그보다는 좀 나은 upper confidence bound 알고리즘도 봤습니다. upper confidence bound 알고리즘을 보면 분명하게 exploitation과 exploration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톰슨 샘플링 아이디어, 이것은 일종의 probability matching 아이디어입니다. 좀 더 유리할 것 같은 확률, A라고 하는 머신이 B라고 하는 밴딩 머신보다 7대 3의 확률로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10개 중에 10번 중에 7번은 A를 땡기고 10번 중에 3번 정도는 B를 땡긴다는 거예요. 더 유리할 것 같은 데다가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 확률에 비례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probability match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 exploitation, exploration, trade-off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예를 보겠습니다. 밴딩 머신이 두 개가 있습니다. A와 B. 밴딩 머신은 땡겨서 성공하면 1원을 여러분한테 돌려주고 꽝이면 여러분 돈 집어넣은 것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밴딩 머신 A가 성공할 확률을 세타 A라고 부르고 밴딩 머신 B가 땡겼을 때 돈이 쏟아질 확률을 세타 B라고 부르겠습니다. 세타 A와 세타 B는 성공할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해야 됩니다. 앞에 우리 베이지안 공부할 때 나온 것과 비슷하죠. 동전이 균형 잡혀 있으면 2분의 1. 균형 안 잡혀 있으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0과 1 사이의 확률 변수죠. 확률의 확률, doubly stochastic.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세타 A나 세타 B나 확률 변수입니다. 왜 확률 변수냐면 나는 카지노에 딱 가서 내 눈앞에 밴딩 머신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땡겼을 때 돈을 나한테 가져다 줄 확률 세타 A, 가져다 줄 확률 세타 B, 이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는 주관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떨까, 저게 어떨까. 그 그림을 유니폼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즉 세타 A와 세타 B는 0,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뭔가요? non-informative prior. 내가 세타 A에 대해서도 최대로 모르고 세타 B에 대해서 최대로 모른다. 나의 무지의 상태, state of ignorance를 uniform distribution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uniform distribution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파라메타 A, 성공 파라메타도 1, 실패 파라메타도 1인 경우에 그러면 세타의 1 빼기 1, 1마이너스 세타 1 빼기 1이니까 각각 0, 1에 비례하는 분포죠. 그게 바로 uniform distribution입니다. 즉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면 베타 1, 1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미니멈 리그레트. 내가 후회를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미니멈 리그레트나 맥시멈 큐뮬러티브 리워드나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옵티멀 리워드라고 하는 것은 머신이 캐피탈 K만큼, 우리는 지금 K가 2인 경우를 다루고 있죠. 두 개, 세타 1, 세타 중에 성공 확률이 높은 걸 세타 스타, 옵티멀이다 이거죠, 스타. 그리고 옵티멀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세타 중에 더 높은 세타를 가져다주는 그 기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로스라고 하는 것은 최적 빼기 내가 특정 시점 T에서 A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신을 땡겼느냐를 내 액션을 나타내고 그 액션에 따라서 리워드가 결정이 될 때
최적 리워드 세타 스타 빼기 실현된 리워드 세타 AT 그 차이가 regret죠. 그 regret의 이게 분포니까 기대값 그것이 나의 로스입니다. 자, 베이즈 정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기계를 당겨서 나온 결과들이 데이터 Y입니다. 어떤 기계를 당겼는지, 당겨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것의 정보, 그것이 Y입니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타 A, 세타 B 두 기계가 나한테 돈을 가져다 줄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확률의 확률. 자, 베이즈 정리에 따라서 이것은 posterior distribution은 prior 곱하기 likelihood입니다. 자, 가만 보시면 prior는 앞서 베타 디스트리뷰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설정했죠. likelihood는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프라이어로 쓰면 내추럴 컨주깃 프라이어가 되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역시 베타 디스트리뷰션 패밀리 내에서 닫혀 있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것이 파라메터를 알파 베타로 갖는 베타 분포의 함수 형태입니다. 분모에 등장하는 상수는 이른바 베타 펑션입니다. 앞에서는 우리는 분모를 빼고 비례상수로 표현했었죠. 자, 이것의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걸 계산할 수도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평균만 보시면 분자에 알파가 등장하죠. 분모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등장합니다. 자, 알파 성공 파라메타가 커지면, 즉 첫 번째 베타 파라메타가 커지면 평균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베타, 두 번째 베타 파라메타가 커지면 평균이 줄어듭니다. 기억하시나요? 베타 분포에서 앞에 파라메타는 성공과 관련된 파라메타고 뒤에 파라메타는 실패의 횟수와 관련된 파라메타입니다. 즉 성공이 쌓일수록 평균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실패, 베타가 커질수록 평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 늘어날수록 move to the right, 디스트리뷰션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성공 쪽으로, 1쪽으로, 0에서부터 벗어나서. 반대로 베타, 실패 파라메타가 커질수록 디스트리뷰션이 0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move to the right, move to the left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지금까지를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이 카지노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밴딩 머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A, 하나는 B. 내가 이 밴딩 머신의 암을 당겼을 때 우르르 소리가 날 확률이 세타 A입니다. 두 번째 B라고 하는 밴딩 머신을 당겼을 때 우르르 하면서 돈이 쏟아질 확률이 세타 B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확률을 모릅니다. 특히 세타 A, 세타 B 중에 어느 게 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는 돈이 쏟아질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에 분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토탈리 이그노런트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0과 1 사이에 차별이 없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설정했습니다. 두 개의 머신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느 게 좋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둘을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타 A나 세타 B나 각각 독립적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즉 베타 1, 1 디스트리뷰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랜 밑에 있는 숫자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함수 형태입니다. 유니폼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사전 분포에서 세타 A나 세타 B나 각각 알파 베타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프라이어 성공의 횟수가 1, 프라이어 실패의 횟수를 1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A가 됐든 B가 됐든 땡겨서 성공하면 성공 파라메타를 1만큼 늘려줍니다. 실패하면 실패 파라메타를 1만큼 남겨줍니다. 땡기지 않은 기계의 디스트리뷰션은 정보가 누적된 게 없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카지노에 갔습니다. 기계 두 개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성공 확률에 대해서 유니폼, 즉 베타 1, 1 디스트리뷰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특별한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땡겼습니다. 돈이 쏟아지면 그 파라메타를 1에서 성공 파라메타를 2로 올려주고 실패 파라메타는 그대로 있습니다. 안 땡긴 건 그대로 1, 1로 스테이합니다. 만약 이걸 땡겼는데 실패했으면
그 기계의 성공 확률 디스트리뷰션만 베타 1,1에서 베타 1,2 실패를 2로 올려줍니다. 다른 안 땡긴 기계는 그대로 베타 1,1 디스트리뷰션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현재 업데이트된 세타 A와 세타 B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분포로부터 랜덤 넘버를 하나씩 뽑아냅니다. 뽑아서 세타 A의 분포에서부터 뽑힌 게 세타 B의 분포에서 뽑힌 것보다 크다. 그러면 세타 A 머신을 땡깁니다. 반대다, B 머신을 땡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probability 매칭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분포가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거기서 각각 독립적으로 뽑아서 대소를 비교하면 꽤 확률적으로 A라고 하는 밴딩 머신을 땡길 확률은 세타 A가 세타 B보다 클 확률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실제 땡기는 확률이 더 유리한 쪽의 확률과 매칭이 됩니다. 근데 확률이 유리하다고 해서 즉 확률이 낮다라고 해서 실현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열등해 보이는 거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다만 더 유리해 보이는 쪽에 기회가 더 많이 갑니다. 기회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좀 불리해 보이는 것을 원천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탐험도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톰슨 샘플링 아이디어입니다. 멋진 아이디어죠. 자, 이것이 실험한 결과입니다. 실제 땡기기 전에, 그러니까 경험한 성공과 실패가 다 0일 때는 둘 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다가 위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성공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베타 1,1에서 베타 3,1으로 바뀐 겁니다. 베타 3,1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그린 겁니다. 위에 세 번째는 성공이 두 번 일어났고 실패가 5번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베타 3, 6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실패가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move to the left, 디스트리뷰션이 0쪽으로 좀 갔습니다. 또 뭐가 바뀌었나요? 위에 1, 2, 3개 그림을 비교해 보면 성공이 많을 때는 오른쪽으로 쏠리고 실패가 많을 때는 왼쪽으로 쏠리죠. 처음에는 0.5, 중심이 0.5에서 시작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측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보가 많아지니까 디스트리뷰션이 좀 더 집중이 되죠. 즉, 첫 번째는 아직 관측치가 하나도 없을 때니까 디스트리뷰션이 쫙 퍼져 있다가, 두 번째는 관측을 2개를 했으니까 디스트리뷰션이 좀 더 몰려있죠. 분산이 줄어들었죠. 세 번째는 관측치가 7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포가 더 집중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면 성공이 18, 실패가 9. 그러니까 27개의 관측치가 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이 더 압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실패보다 많기 때문에 중심이 0.5보다 더 오른쪽, 0.6보다 큰 값으로 옮겨져 있는 걸 보시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 관측이 82번 일어났습니다. 82번 중에 성공이 32번, 실패가 50번. 그러니까 실패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이 move to the left, 왼쪽, 0.5보다 낮은 쪽으로 가 있고 디스트리뷰션이 좀 더 줄어들었죠. 이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 성공 확률, 이 기계를 당겨서 내가 성공할 확률이 0.4 근처, 0.39 정도 아닐까? 상당히 내 지식이 샤프해졌죠.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그림, 이미 내가 210번을 당겼습니다. 성공을 130번 관측했고 실패를 80번 관측했습니다. 그러니까 move to the right, 중심이 0.5보다 큽니다. 그리고 0.6 근처에서 거의 집중돼 있죠. 나는 이제 이 기계 땡기면 나한테 돈을 가져다 줄 확률이 60% 정도, 상당히 나는 이제 지식이 날카로워진 거죠. 이게 베이즈 정리입니다.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서 0과 1 사이에 가장 나은 인포머티브했던 첫 번째 그림이 정보가 쌓임에 따라서 여섯 번째 그림으로 상당히 샤프해졌죠.
자, 이것은 실제 엡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을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0과 1, 세로축에 있는 것은 0번째 밴딩 머신과 1이라고 하는 밴딩 머신, A, B를 0, 1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상황에서는 밴딩 머신 1이 밴딩 머신 0보다 세타 값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을 많이 땡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로축의 시행의 횟수 0번부터 10,000번까지 시행했는데 거의 1이 땡겨집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엡실론 그리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엡실론의 확률로 열등한 0도 계속 땡겨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0을 땡기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반대로 톰스 샘플링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1이 유리한 밴딩 머신일 때 1로 수렴해 가는 거 여러분들 보시나요? 초반에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이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시행 횟수가 가로축 보면 한 2,000번 밑에 1,000번 밑에서는 0이라고 하는 열등한 밴딩 머신도 시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 1,000번만 지나가도 거의 유리한 밴딩 머신 2를 찾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끊임없이 낭비가 되는 것에 비해서 톰스 샘플링을 하니까 궁극적으로 올바른 머신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톰슨 샘플링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알고리즘이 된 거죠. 이번에는 컨텍스추얼 밴딧, 톰슨 샘플링의 아이디어를 이제는 확장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 이런 현상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웹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광고를 어떤 크기로 어디다 둘 거냐. 정말 너무나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죠. 통계청에서 홈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고객 맞춤형으로 디자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배열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고객한테 책을 추천할 때 어떤 책을 추천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개수가 너무나 많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해서 나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일종의 리그레션 아이디어를 써서 어떤 관측된 특성의 함수로서 뭔가 매력적인 정도를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 수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yij 스타. yij 스타. 이것은 xij의 선형 리그레션 함수로 표현이 됐습니다. xij 프라임 베타. xij가 벡터라고 치면 벡터와 개수 벡터 베타의 인너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이 된 거죠. 리그레션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플러스 에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에러에 대해서는 IID 표준정렬표를 가정하고 그래서 YIJ 스타라는 것이 I번째 소비자가 J라고 하는 옵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지 그 잠재적인 만족도를 나타내고 Y라고 하는 것은 YIJ 스타가 충분히 크면 그 물건을 구매하고 그래서 성공, 그렇지 않으면 0, 실패, 구매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YIJ 스타와 YIJ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소비자들의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를 관측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게 통상적인 베이지안 리그레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베타에 대해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설정하고 XY 데이터를 관측하고 나면 베타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 또는 베이지안 이코노메트릭스라는 키워드 하에서 베이지안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치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온 동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Y를 X에 리그레션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베이지안으로 어프로치한다. 그 얘기는
베타에 대해서 사전 분포를 가정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엡실론에 대해서 분산 구문 생률에 대해서 사전 분포를 가정하고 XY 데이터가 있으면 그 likelihood function과 prior distribution을 곱해서 프로세스해서 베타에 대한 사후 분포를 얻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너무나 잘 알려진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톰슨 샘플링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 시점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베타의 사후 분포로부터 베타를 하나 추출합니다. 이것은 다별량 정기 분포로부터 베타를 실현시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R을 쓰거나 파이썬을 쓴다라고 그러면 이미 그런 알고리즘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 분포로부터 베타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 X 베타가 최대가 되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이 베타라고 하는 파라메타와 가장 잘 어울려서 X 베타의 곱하기 값이 최대가 되는 그 옵션을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럼 그 선택을 했을 때 고객이 반응을 보이겠죠. Y. 그럼 그게 데이터로 또 쌓입니다. 그러면 이 쌓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베타 분포를 또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된 베타를 가지고 또 베타를 추출해내고 그 베타와 잘 어울리는 옵션을 또 추천하고 데이터를 관측하고 업데이트하고 샘플링하고 추천하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Contextual Bandit 문제를 톰슨 샘플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 갑자기 컨텍스트가 등장하느냐? 현실에서는 옵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 수 있게 소수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컬러를 어떻게 할 거냐, 진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사이즈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가격을 어떻게 매길 거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양한 선택지의 컨비네이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 이렇게 세 가지고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그때는 사람들이 컬러에 대해서 어떤 선호를 보이는지, 컬러에 대한 선호, 베타, 사이즈에 대한 선호, 베타 값으로 업데이트하고, 가격에 대한 반응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베타, 가까이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떤 프레퍼런스 파라메타들을 업데이트한 상태에서 그 분포로부터 파라메타를 뽑고 그 파라메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이 features combination을 선택하고 그걸 추천하고 결과를 봐서 또 업데이트하고 뭐 이것이 contextual bandit입니다. 그래서 context라는 것은 X라는 관측된 특성으로 선택지들의 어떤 컨텍스트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모델링하는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노테이션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첫 번째 줄에 유저가 U로 표현했고 어떤 옵션을 선택할 거냐 그것을 ARM-K라고 했는데 ARM-A로 바꾸죠. 그러면 XUA라고 하는 것은 유저 U의 ARM-A에 대한 features 특성들을 모아놓은 그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XUA 세타라고 하는 어떤 리그레션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묘사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나이, 성별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이 있을 텐데 그것을 GU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때는 선택마다 차별적인 효과를 주려고 그러면 개수 자체가 액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베타 A라고 둔 거고요. 반대로 W라고 하는 것은 유저와 액션이 인터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액션별로
변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개수 갯말을 액션별로 달리 설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때 그 GU 베타A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여기도 GU 베타A라고 하는 것이 GU 곱하기 액션이 1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용해서 베타1을 곱해주고, 또 마지막에도 GN이 아니라 GU네요. GU에다가 액션이 K번째면 베타 K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면 그 전체 표현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여기 타이포가 있습니다. GU 곱하기 D1 쭉 해서 GU 곱하기 DK, 어떤 개인의 특성 GU와 각각의 액션의 더미 베리어블인 D1, DK들의 인터액션에다가 베타 코에피션트들의 베타를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유용한 테크닉인데, 이런 테크닉이 모델링 할 때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미 변수 이런 키워드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톰슨 샘플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베이지안 테크닉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슬롯 머신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개 머신 있을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exploitation, exploration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upper confidence bound 알고리즘을 보면 평균과 표준 오차의 합과 같은 형태의 신뢰 구간의 상한을 극대화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exploitation과 exploration이 일어납니다. exploitation은 평균이 높으면 그 두 개의 합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높은 옵션이 선택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면에서 exploitation이 진행이 되고 있고, exploration은 아직까지 실험이 별로 안 된, 땡겨지지 않은 밴딩 머신의 경우에는 시행 횟수가 낮기 때문에 두 번째 에러 바운드가 커져서 역시 선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둘의 합을 극대화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exploitation과 exploration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충분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 에러 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exploitation만 일어나는 균형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옵션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형태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색상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디자인을 뭘 선택할 건지,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 무게를 어떻게 할 건지 연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그 성공 확률에 해당하는 어떤 평균 리워드를 관측된 특성, 컨텍스트들의 리그레션 펑션으로 설정한 다음에 베이지안 리그레션에서의 파라미터 프라이어 설정, 데이터를 이용한 포스테리어, 그리고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의 샘플링, 그 샘플링된 파라미터와 엑스베타로 리그레션 펑션을 구성했을 때 가장 좋은 값을 주는 옵션 J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컨텍스추얼 톰슨 샘플링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톰슨 샘플링 아이디어는 온라인 레커멘데이션에서 실제 많은 세계적인 업체들이 쓰고 있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의 원초가 된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베이지안 테크닉, 그리고 그 중요한 테크닉의 아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톰슨 샘플링을 통해서 조금 보신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